안녕하세요. 효율적 의사소통 실제 노인 중 노인의 특성과 원리 및 전략 부분을 설명할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특성인데요. 노인의 대상자와 의사소통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유 문제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험 세계와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다양하여 어떤 노인은 연령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노인은 죽을 때까지 지적 예리함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공통적으로 노화로 인해 감각 기능의 저하와 운동 능력의 제한,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 제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지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기억력 장애와 관련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언어 행위가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노인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인과의 대화에서 혼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노인들은 영상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사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대상자는 정확한 단어 사용이 어렵고 문장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는 문장의 중간에서 멈추게 될 것이고 대화의 내용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적당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원리 및 전략 부분인데요. 노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자의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자극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같은 눈높이를 유지시켜야 하고 주의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목소리를 들은 내용보다는 직접 얼굴을 보며 들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히 하며 대화 내용은 단계적으로 간결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간식으로 사과를 드실래요? 아님 과자를 드실래요? 아님 간식은 드시지 마시고 산책을 하실래요? 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은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상자가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간단한 행동을 세분화하여 행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야 하니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코트를 입으셔야 된다고 말을 하면 대상자가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행위를 일일이 나누어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대상자가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할 때까지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물의 이름 대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사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넥타이를 목에 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혼동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 가위, 망치, 뭉치 등이 있습니다. 의미가 유사한 다른 단어 감자, 고구마, 고등어, 꽁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7가지의 의사소통 원리 및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노인의 특성과 원리 및 전략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과의 의사소통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으므로 일반적이지 않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시 조용하고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감각 과잉을 초래하거나 지각을 방해할 수 있는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세우며 대상자의 주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안녕하세요 땡땡땡님이라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할 경우 힘겹게 단어를 기억해내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직접 그 단어를 말해주는 것이 좋으며 대상자에게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시계나 달력 및 시각기구 등에 대한 사용법을 자주 인식시켜
주위 환경을 수시로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테스트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테스트는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질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누가 이 바나나를 가져왔나요? 보다는 어제 따님이 바나나를 사왔네요?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라는 식의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감각장애가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켜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지기능과는 또 다른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력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시각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으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밝은 방이 면담을 위한 환경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청각 보조기를 가지고 있다면 보청기의 전원과 배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은 화가 난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은 낮은 톤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요한 내용이라면 글자로 적거나 몸동작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시력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관계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의미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청각 및 촉각 자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 시 대상자와의 가벼운 접촉은 상대편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낯선 환경을 접할 때 방의 크기, 가구의 크기와 위치 등을 알려주고 다른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 대상자들이 직접 노인 대상자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도록 부탁하여 그들의 음성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입니다. 기억력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는 감각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이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가 대화 도중에 말을 잇지 못하거나 생각과 생각이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들의 생각을 연결시켜 주어 대상자를 안심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한 문장으로 어구를 반복하며 대화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에게 식물에 물을 주세요 라고 할 때 대상자가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 말합니다. 땡땡땡님, 세면대로 가세요. 그 다음으로 물을 트세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나무 위로 가져가세요 등으로 말하며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행동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자가 보다 쉽게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의 감각을 사용합니다. 대상자에게 바지를 입게 하고 싶을 경우 대상자의 다리 쪽을 만지면서 자, 이 다리를 바지에 넣으세요 라고 말하면 대상자는 그 행동의 단서를 통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대상자가 밤에 공포심을 느끼거나 당황해할 경우에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때 면담자는 대상자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자극에 집중하지 않도록 지금 우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중하여 봅시다. 라며 하던 것에 집중하여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의사소통 활용의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80세 노인이며 현재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3남매를 두었으며 경제가 어려워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 다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두 번째,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는 것을 말하며 관찰한 바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다시 김정부님의 자녀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요? 라며 재진술을 하였습니다. 7번째에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을 해줍니다. 또한 대상자가 느끼는 자녀들로 인한 힘든 점을 정리하여 명료화하였습니다.
9번째에서는 조용히 말을 하지 않으며 침묵하여 위로하기도 합니다. 12번, 13번에서는 더 도와줄 것은 없는지, 앞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지낼 건지 등 개방적 질문을 하는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